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죠. 우리가 이제 뭐 굳이 나누자면 기계 분야, 전기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규에서도 소방 관련 법령에서도 뭐 보면 일반 공사업, 일반 설계업 할 때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나누면 기계 분야를 강의를 한다고 했었고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2차 때 또 주된 과목이죠. 뭐 1차 때는 과목이 되게 많은데 2차 때는 설계 시공, 설계 및 시공이라는 것이 그리고 기사 때 기계 실기, 전기 실기 그 과목이 우리가 그 설계 시공이거든요. 근데 설계 시공의 역시 핵심 과목은 우리가 가져온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우리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기계 분야, 전기 분야를 나눠서 지금 기계 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마지막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개 과목이라고 하긴 그렇고 5개 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당 25문제이다 보니까 125문제를 출제를 하고 125분 동안의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 1분에 풀기가 기사 문제는 뭐 간단하니까 금방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관리사는 지문부터가 길고 또 1분에 한 문제가 아니라 답안지 마킹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시간이 부족해요. 필기도. 그래서 맨 마지막 과목,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는 1번부터 문제 풀다 보면 맨 마지막 과목이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죠. 우리는 이제 기계 분야, 전기 분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지만 그 두 가지 함께 나오는 건데 사실 시간만 주어진다 그러면은 점수는 잘 나올 과목이에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풀다 보니까 그냥 막 몇 분 시간 부족하면 막 찍고 나와야 되는 과목이 이 과목일 수 있는데 그냥 시간만 다 주어진다 그러면 뭐 가장 쉬워야 되는 과목이지. 여기서 어려우면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은 뭐 과목별로 좀 난이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최종 목표는 우리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때는 국가화재안전기준. 뭐 필기 때는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실기 때는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단계부터 암기한다라는 건 조금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냥 뭐 암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시험 문제는 쉬워요. 필기 시험 문제는 결국은 이제 법인데 뭐 설치 기준이 많죠. 지금 여기 보면 설치 기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국은 뭐냐면 틀린 거 골라라. 이게 제일 많아.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뭐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숫자 암기하는 거잖아요. 숫자는 옳고 틀린 거를 고르려면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아닌 경우는 그냥 문구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최종적으로 봤을 땐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큰 부담이 안 되지만 2차 시험 때는 설계시공이라는 과목은 우리 기계실기랑 전기실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죠? 우리 과거에 공부하셨을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관리사 수업이 특히 필기가 좀 강의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앉아 계시지만 다 수준이 달라. 어떤 분들은 싼 기사도 가지고 계시고 실기시험도 한두 번 봤는데 또 올해 필기시험을 또 봐야 된다. 뭐 이런 분들 혼자 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학원에 앉아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소방설비 기계 전기 중에 지금 우리 하는 거 기계 분야겠죠? 전기 분야밖에 없는 분들도 계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강의할 때 되게 힘들고 뭐 일단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건지가 제 머릿속에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딱 보면 이 양반은 좀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뭐 저런 걸 수업하고 있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도 어려워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저는 한 중간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할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냥 시간만 많고 그렇다면 그냥 싼 기사 가지신 분들만 따로 모아 수업하고 아닌 분들 따로 모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자, 먼저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시설의 종류가 나와요. 이거 어디서 보신 거 기억나요? 우리가 소방 3분법. 우리가 이름 되게 긴 거 있었지? 짧게 말하면 설치유지법이라고 하는데 설치유지법에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소방시설 다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요건 나중에 정리가 될 거다라고 했죠.
보셔야 되고, 이건 법규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예, 법규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넘겨서 2장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1번, 소화기구 설치 대상. 이것도 법규예죠, 법규. 예, 법규에서 소화기구를 어디에 설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터널, 이곳에다가는 소화기나 아니면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대상이죠. 거의가 아니라 뭐, 사실은 33제곱미터는 10평인데, 건물이 10평보다 작은 건물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상물에는 소화기를 설치해 줘야 돼요. 그리고 10평이 안 되더라도 지정문화재나 가스시설은 무조건 설치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터널이 10평 안 되는 건 없겠지. 그래서 그냥 가스시설하고 지정문화재는 10평이 안 되어 설치해 줘야 된다. 자, 자동소화장치 있죠. 자동소화장치. 종류가 몇 가지였죠? 6가지. 자동소화장치 어디에 설치해 줘야 돼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은 화재 안전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 설치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동소화장치 6개 중에 5개밖에 없잖아. 하나가 뭐죠? 빠진 게?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그때 말씀드렸죠. 얘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돼? 소방용품이다. 그죠? 예. 자동소화장치는 소방용품인데, 소방용품은 무조건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형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걔가 뭐죠? 유일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였죠. 왜 그런다 그랬나요? 아직까지는 이름만 있는 거지 어디에 설치해라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형식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대상이 없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그냥 뭐 식당의 주방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예 없으니까 우리는 없으면 좋은 거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암기하게 줄어든 겁니다. 어쨌든 없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파트 등에는 무조건 설치라고요. 오피스텔에는 30층 이상에만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새 아파트 입주하신 분들은 그 주방에 이게 있어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그래서 아파트의 화재 발생을 요즘에 뉴스 보면 한 번씩 하죠. 옛날에는 아파트 화재 발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한 번씩 발생을 하고. 그런데 아파트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어디겠느냐? 화기를 취급하는 곳일 것이고, 방화가 아니라면 화기 취급하는 곳은 주방에 가스레인지 뭐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화재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가 되는 거다. 사람이 없는 경우라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뭐 소화약제 이런 거를 그냥 읽어보셔요.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아주 옛날에는 소화기가 2가지가 있었어. 자동식 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근데 지금은 그냥 소화기, 그럼 뭐야? 수동으로 하는 거죠. 얘가 뭐에 따라 방출이 돼요? 압력에 따라. 그죠? 압력에 따라 수동으로. 우리가 지금 객관식이니까 문구 그대로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딱딱 포인트만 찍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가 있다. 자, 소화기가 되려고 하면은 능력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 능력 단위는 1단위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의 소화기를 소형이라고 해요. 그럼 1단위보다 작은 건 뭐야? 간이소화용구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다는 의미로 간이소화. 소화기라고 하면 능력 단위는 1단위는 돼야 돼요. 1단위가 안 되는 것은 간이소화용구고, 대형 소화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그죠? 우리 가장 일반적인 소화기가 이거죠, 여러분들?
뭐 어디든지 가면 다 요만한 소화기 다 있는데 요게 우리가 3.3kg짜리 분말 소화기입니다. 저기를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A3, B5, C 적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A, B, C급 분말 소화기라는 거죠. 그럼 여기 숫자가 뭐죠? 능력 단위. 이 소화기 하나를 다 쓰게 되면 일반 화재에는 3능력 단위를 발휘하고 유리 화재에는 5능력 단위를 발휘하고 전기 화재에는 능력 단위가 원래 표시가 안 돼. 원래가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럼 얘는 소형 소화기죠. A도 소형 소화기, B도 소형 소화기. 근데 얘보다 만약에 약재가 5배 정도 많다고 생각해 볼게요. 5배 정도. 그러면 5배만큼 크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A는 15능력 단위, B는 25능력 단위, C는 적응이죠. 그러니까 무거울 거 아니야. 무거우니까 바퀴라는 말도 했는데 바퀴를 달아줘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A급은 10단 이상이고 B급은 20단 이상이면 대형 소화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크기도 대형이겠지만 크기보다는 능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소화 능력으로. 네. 자, 3번에 자동 확산 소화기. 얘는 뭐죠? 우리 보통 그 보일러실이나 주방 가면 우주선처럼 여기 약간 타원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걔가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해요. 얘는 자동이잖아. 그죠? 예, 온도가 상승이 되면 자동으로 빵 터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 그죠? 예, 얘도 마치 자동이네요. 자동. 그래서 앞으로 자동은 꼭 자동이라는 말을 써주고 그냥 소화기 그러면 수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동 소화 장치란 소화 약재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다. 뭐 쭉 나와 있어요. 종류는 6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가번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란 어디에 설치해? 주거용 주방에 설치하겠죠.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는 그래 주거용 주방에 설치하는 거고 자동으로 동작되는 거고 소화장치죠. 그럼 소화장치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불을 꺼주는 게 소화장치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소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차단해? 열원을 차단하죠. 우리 요즘에 뭐 우리 집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가스를 쓰잖아. 그러면 얘는 2가지 기능이 있어. 가스가 누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스 누설 탐지기가 있죠. 그래서 가스 누설 탐지기가 동작을 하면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줘요. 그죠? 예.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중간 밸브가 있어. 가스 중간 밸브가. 우리가 이제 중간 밸브를 항상 가스를 쓰고 나면 잠그라고 하죠. 근데 잘 잠궈요, 안 잠궈요? 잘 안 잠그죠. 어느 때 잠궈요? 그 TV 뉴스에서 가스 사고 났다. 이러면 야, 니들 앞으로 가스 꼭 잠궈. 하고 있다가 그날 안 잠그면 아주 욕 엄청나게 먹어요. 이거 누가 가스 썼어? 이거 왜 안 잠궜어? 다 분위기가 그래,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하다가 한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 너도 안 잠그고 나도 안 잠그고 안 잠그고. 그래서 항상 이 주기적으로 가스 사고 났으면 중간 밸브 잠궈. 근데 중간 밸브가 잠기잖아요. 그럼 가스는 누설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가스가 쭉 배관 올라오게 되면 강관이 있고, 예, 강관에 중간 밸브가 달려 있죠. 그리고 호스가 나중에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누설은 강관에서는 발생될 데가 없는 거지. 그러면 호스와 강관의 연결 부분이라든지 호스가 노후돼서 그랬다든지 호스와 가스레인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뭐 이런 데서 누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가스 중간 밸브를 안 잠근 거예요. 그럼 가스가 누설이 된 거죠. 그러면 이따 나오고 당연히 아는 건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쓰는 경우에는 그러면 걔가 분자량이 얼마야? 29 미만. 미만이죠, 미만. 어쨌든. 그러면 미만이면 위로 뜨니까 천장면에서부터 30cm 요 사이에다가 탐지부를 설치해 줘야 돼. 가스 누설 탐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탐지부를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쓰는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30cm 사이에다가 설치해 줘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라고 말하는 것은 메탄가스가 주성분이다 보니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걔가 가스 냄새를 맡았어. 그럼 가스를 누설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돌리는 건 뭐야? 수동이잖아. 그러면 그 중간 밸브 위에 이만한 뭉치가 하나가 달려 있어. 뭉치가.
그래가지고 가스 조절이 탐지가 되면 수신부에 신호 보내가지고 음향이 울려. 뭔가 음향이 울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지라고 했더니 생각하는 순간 삐꺼덕 잠겨. 얘가 항상 열려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다가 가스 조절 탐지가 되면 삐꺼덕 잠긴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가스 안 쓰고 전기로 쓰는 거 인덕션이라고 하나요? 예. 인덕션은 이제 전원을 차단해 줘야 되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전원을 차단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감지기는 열, 연기, 불꽃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감지가 되는데 그 주방에 설치하는 것은 온도 센서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있으면 딱 관찰하기 좋아요. 있으면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뭐야 원래 딱 수납 공간이 있잖아. 수납 공간 바로 끝에 보면 요만한 센서가 하나가 있어. 자, 내가 음식을 하는 거죠. 주방에서.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하더라도 온도는 몇 도까지밖에 안 올라가? 100도. 어차피 모든 음식은 물을 끓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도인데 남비 위에서 바로 100도지만 올라오는 사이에 식죠. 그래서 뭐 한 95도나 96도나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예, 금방 식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100도가 넘었어. 그러면 온도가 넘었지만 온도 센서까지 올라올 때 온도가 식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95도 정도 되면 1차 온도 센서가 동작을 해. 그래서 화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1차 온도 센서 동작이 되면 수신반에 신호 보내서 경보가 울려요. 그리고 아까 그 가스 자동 차단하는 게 자동으로 삐꺼덕 잠기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경우죠? 내가 만약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하다가 온도가 올라갔다면 가스 밸브가 차단이 되니까 가스불이 꺼지죠. 그럼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가스불 꺼졌으니까. 근데 이건 화재야. 그래서 가스불을 잠궜는데도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지?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뭔가 그 위에 있는 음식에 불이 붙었다는 거지. 뭐 빨래를 삶다 그랬든지 그러면 가스가 차단이 되어도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100도가 조금 넘었다. 그러면 2차 온도 센서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재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소화약제를 분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주방에서 빨래를 삶다가 잠깐 보니까 세제가 없네. 그래가지고 세제 사러 마트에 갔다가 아들내미 뭐라고 말해야 돼? 친구 엄마를 만나서 학원 이야기 하다가 다리 아픈데 우리 집에 가서 커피 우리 집으로 왔으면 괜찮은데 그 집으로 갔어. 그래서 삐뽀뽀 소리가 나서 봤더니 우리 집이야.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제. 왜? 자동으로 소화를 해주니까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게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예요. 그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도 뭐예요? 똑같죠? 상업용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캐비니트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전부 다 뭐죠? 뭐에 의해서?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약제는 열에 의해서 보통 감지를 하고 나머지는 열, 연기, 가스, 열, 연기, 불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능력단위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 다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돼. 근데 이거 이상한데? 뭐 이거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마른 모래 팽창질석 진주함에 대해서 0.5 능력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얘가 간이소화 연구죠. 네. 그러니까 1능력 단위보다 일부러 작게 기준을 보고 있는 거죠. 50리터랑 80리터랑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가 더 소화력이 우수해 보여요? 단순히 생각하면 마른 모래는 그냥 흔해 빠진 거고 뭐 팽창질석 진주함이라는 거는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하게 보이니까 뭔가 얘가 소화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능력 단위를 보니까 마른 모래가 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 50리터가 0.5 단위니까. 질석 진주함은 80리터죠. 정리하셔라. 근데 일반 화재의 경우에는 모래가 소화 능력이 우수해요. 모래가. 팽창질석 진주함이 뭐라고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진주함은 질석이라고 하는 큰 돌이 있어요. 걔를 아주 고온에다가 하면 10배 정도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열에 15배 정도. 그럼 걔를 빻아요. 그러면 공부하신 것처럼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진 거기 때문에 10배 커졌다는 이야기는 10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죠. 걔를 가지고 만약에 일반 화재에다가 뿌리게 되면 무거운 거를 뿌려야 착 덮어줄 텐데 가벼우니까
소화력은 좀 떨어져. 걔도 어차피 돌가루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쓰냐 얘는 보통 일반화제는 차라리 그냥 모래 쓰고 말죠. 걔는 위험물에 가면 삼류위험물이 있었잖아. 그죠? 삼류위험물이 뭐가 있었지? 그 액체 금속, 알킬알루미늄, 알킬리듐. 걔는 액체 금속인데 그게 바닥에 화재 발생했으면 그냥 모래로 덮으면 돼. 근데 큰 통에 화재 발생했어. 그럼 이만큼이죠. 그걸 갖다 모래로 갖다 뿌리면 무거우니까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화재는 냉면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냥 가벼운 팽자석을 덮어줘야 어떻게 돼? 피복을 해가지고 소화 좀 해주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법에 있으니까 뭐 특별해도 안 해도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똑같아. 예, 그래서 모래가 질석보다 어떻다? 소화력이 우수하구나. 아, 뭐가 80이더라?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 뭐가 50이더라?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다 보시면 되겠죠. 3번에 소화기구 설치 기준. 1번 소화기구.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그죠? 네. 자, 층마다 설치한다. 하나만 하면 돼요? 아니죠. 네. 보행거리가 대형은 30m마다, 소형은 20m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뒤에 가면 대부분 다 수평거리거든요. 수평거리. 얘는 뭐야? 보행거리. 자, 여기서 바로 요 벽 뒤에를 내가 가려고 해. 근데 수평거리라는 것은 벽을 뚫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2.5m 밖에 안 되겠죠. 보행거리는 뭐야? 내가 사람을 못 뚫고 가니까 저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삥삥 돌아가잖아. 그게 뭐지? 보행거리라는 거죠. 소화기는 내가 직접 들고 소화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로 따져줍니다. 라는 거죠. 소화기끼리 보행거리야? 아니죠. 소화기끼리의 보행거리가 아니라 소화기에서부터 구석까지 얼마 안에 20m 안에 소화기 있어줘야 됩니다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소화기 간의 거리가 아니라 뭐라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라는 거죠. 예. 소화기끼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예. 대삼소위 이렇게 암기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 1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에도 배치한다. 자, 우리는 그냥 대삼소위도 있지만 하나의 실이 10평 이상이면 무조건 하나는 넣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90제곱미터인데 무조건 하나는 넣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그죠? 네. 꼭 하나씩은 배치가 돼야 돼요 라는 이야기죠. 자,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지금 이 능력 단위는 어디에 써요 그러면? 얘가 뭐지? 얘가 지금 써 있는 게 뭐지? 실제 능력 단위. 그럼 내가 우리 요 강의실은 여기는 어느 정도의 능력 단위가 필요할까? 계산해야 되죠. 걔는 뭐야? 필요 능력 단위. 이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잖아, 지금. 그죠? 만약 우리 요 강의실은 A급 화재예요. 근데 우리 강의실만 한번 딱 따져봐. 그럼 우리 강의실에 필요한 능력 단위가 5능력 단위래. 그러면 소화기 하나 갖고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온 거지, 숫자가. 그래서 우리는 또 아까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필요 능력 단위를 구하고, 그리고 소화기에 가면 뭐가 써 있어? 실제 능력 단위가 써 있고, 그죠? 그러면 필요 능력 단위보다 실제가 더 이상이라거나 같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우리 강의실에서 내 능력 단위를 구했더니 5 능력 단위가 나왔어요. 5 능력 단위 전체를 다 소화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개 필요하죠. 어차피 1.67개 나오는데 2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간이 소화용구가 좀 전에 봤잖아. 내가 모래가 여기 잔뜩 쌓여 있어. 근데 모래가 50리터가 0.5단위래. 그럼 그거 가지고 5단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50리터짜리 10포대 있으면 되잖아. 저는 소화기 안 할 거예요. 여기 모래가 한 트럭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2분의 1까지는. 아, 내가 필요한 능력 단위가 5라면 2.5 능력 단위는 간이 소화용구로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해야 돼? 소화기로 하고.
뭐 제일 좋은 건 소화기겠죠.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소화기로 다 해도 되고 간이 소화연구 가능하지만 2분의 1까지만 허용하겠다. 그런데 그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노유자 시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사연은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넘어가도 되는 거야. 넘어가도 된다.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비치한다. 그죠? 여기도 소화기를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 놓을 수도 있어. 근데 1.5m보다는 낮아야 돼요. 보통은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보시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실기 때 해야 될 이야기인데 한번 하면 소화기 그러면 제일 복잡한 게 소화기의 설치 개수예요. 소화기의 설치 개수. 소화기를 우리 학원에다가 우리 건물에다가 몇 개를 설치해 줘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실기시험 때도 많이 나왔던 거야. 근데 소화기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해. 진짜 어려운 거는 뭐예요? 스프링클러 설비나 포소화 설비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사를 딸 때 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어. 그 어려운 걸. 그러니까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 소화기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소화기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막 소화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관리사 시험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그 관련도 문제 보셔봐. 소화기 몇 개 설치하는지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공식처럼 해보면 소화기 설치 개수는 주 용도 설치 개수. 그리고 이따 보면 부속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용도 설치 개수. 원래는 따로따로 구한 뒤에 이 두 개를 합해야 전체 설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뭐냐면 주용도 설치 개수야. 주용도 설치 개수는 층마다 설치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대형은 30m 이내마다, 소형은 20m 이내마다 설치한다. 그 다음에 아직 안 했는데 능력 단위를 구한 뒤에 능력 단위 충족할 수 있는 충족 개수를 설치한다. 한 개의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마다 거실의 수죠. 설치한다. 이게 끝이 나는 거지. 그죠? 이걸 정확히 여기 문구를 해석하게 되면 요거에서부터 요거까지 중에서는 이거와 이거 중에 가장 많은 개수라는 거야. 가장 많은 개수. 그러면 가장 많은 개수이다 보니까 이 층마다는 한 개라는 거지. 소화기를 구할 때는요. 한 번에 못 구해요. 1층 따로 구하고 2층 따로 구하고 3층 따로 구해야 돼. 층별로 구해야 되는 거야. 소화기는. 근데 어쨌든 층마다니까 한 개라는 이야기야. 우리는 시험 보는 거죠. 이 대삼소위는요. 여러분들 도면 평면도가 주어져도 대삼소위로 가서는 우리가 문제를 못 풀어요. 네,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꼭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 다 써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직접 계산하는 개념으로 간다면 한 개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를 내가 이걸 갖다 더한다고 했나요? 더한다고 했으면 한 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요 세 개 중에 가장 많은 개수라고 한다고 하면 한 개는 의미가 없는 거지. 얘도 어차피 한 개, 얘도 어차피 한 개잖아. 근데 굳이 여기다 한 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개수에 대한 개념에서는 한 개는 의미가 없다. 말은 돼 있지. 자,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야 돼. 어느 한 층이 있는데 소형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4개인지 알지. 안 주어지면은 우리는 몰라. 평면도가 주어져도 우리는 몰라. 어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 경우의 수가. 여기다 놓으면은 얼마 거리가 되는지를 내가 시험지를 보고 어떻게 알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가 많이 나오죠. 능력 단위 충족 개수야. 이거 이따가 좀 머리 좀 아플 거예요. 제가 그냥 아까 5단위 이렇게 말해서 너무 쉽게 보이지.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능력 단위 충족 개수. 가장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능력 단위가 얼마 나와요? 필요 능력 단위. 그리고 이걸 전체를 다 소화기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일부는 간이 소화 연구로 하고 나머지 소화기를 한다는 것인지는 문제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얼마 나왔다? 5개 나왔다. 그럼 여기서는 1개가, 4개가, 5개 중에 뭐가 제일 많아? 5개. 여기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4개면 충분하니까 5개는 충분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5개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뭐야? 추가로 설치한다. 추가로 33제곱미터 이상의 거실마다 하나씩 갖다 놓으면 돼, 추가로. 33제곱미터 있는 거실이 몇 개라고 했어? 3개라고 했어. 그럼 답이 몇 개야? 8개가 됩니다. 그죠? 예, 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일단 어떻게 눈으로만 보면 돼. 이해는 하셨잖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야? 공식처럼 암기한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주용도 설치 개수는 거실에 집어넣을 거 3개에다가 이 5개를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놓으면 4개가 나오고, 하나는 또 뭐 분위기 봐가지고 하나 더 놓고, 이렇게 하면 5개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의미 없고 합해서 몇 개? 8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8개를 설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지고 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인가요? 네. 1번 소화약재 방출구는 아랫줄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해 줘야 된다. 자, 소화약재 방출구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그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있겠죠. 근데 가스레인지 바로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조금 환기시키려고 팬이 있죠. 딱 열면 쫙 나가는 거. 걔랑 똑같이 쓰면 돼안돼? 안 되는 거죠. 분리해 줘야 된다. 그죠? 그쪽으로 빨려나가면 안 되잖아, 소화약재가. 그죠? 보통 그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그 안에 분말 소화약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분말 아니면 강화액이거든요. 근데 분말인데 거기다 환기시킨다고 빨아내버리면 화재가 진압이 잘 안 되잖아. 당연히 분리돼야 되겠죠. 감지부는 뭘 감지하는 거예요? 열을 감지하는 겁니다. 감지는 열을 감지하고, 탐지는 뭐라고? 가스를 탐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당연한 말 써 있겠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몇 번 읽으셔라. 그러면 뭐 나온다고 시험에?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뭐 만약에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요즘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만약에 뭐 메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보다 가벼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좀 문제 어렵게 나오면. 예. 프로판 쓰고 있어요. 공기보다 무겁다는 걸 알아야지 바닥부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론을 여러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30cm라고 안 하고 뭐 40cm라고 했다. 뭐 그런 거 틀렸다고 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예.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나와 있고 캐비닛형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감지기에 의해서 동작이 되는 모든 설비는 뭐로 해야 돼? 교차열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말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그죠? 네. 가스가 나오고 분말이 나오고 고체 에어로졸이 나오는 겁니다. 밑에 그 온도 있죠? 이 온도가 여러분들 뭐랑 똑같아요? 한 번만 암기하면 두고두고 쓸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건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대해 표시 온도. 네. 표시 온도하고 여기 있는 감지부가 동작되는 온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이렇게 잘 암기 안 되는 거, 숫자 암기하는 것은 따로 여러분들 좀 단어장 하나 만드셔야 돼. 이건 솔직히 마음 먹고 하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하철역 같은, 지하철역이라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앉아있으면은 앞에 사람이랑 얼굴 마주 보는데 멀뚱멀뚱 보면 서로 눈빛 피하기 그래가지고 딴청하고 막 이러잖아.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죠.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게임하는 사람도 많고 드라마 보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뭘 해야 돼? 이거를 조그만 단어장에 암기해가지고 이걸 암기하는 식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네. 여러분들 요즘에 도서관 가면은 소방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며. 거의 다 공부해, 소방을? 근데 우리 학생이 이렇게 없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생이 없냐고, 우리는. 강의예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들어? 그러니까. 왜 소방 공부 많이 하는 거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살짝 불러내가지고 소방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야 돼. 경쟁자가 너무 많아 지금. 맞아요. 소방 공부 많이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예. 그 소방 공부하는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반가워요? 안 반갑지? 반갑기는 뭘 반가워. 뭐 반갑기는 어우 저 사람도 하네 이러면서 또 얼굴까지도 공부를 잘하게 생겼으면 그거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싹 불러가지고 6번에 네. 소화기구 설치 제외 장소 있죠? 설치 제외 장소. 이산화탄소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 그 사이에. 그래서 잘 정리하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돼. 소화기가 너무나 많이 바뀌니까.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할로겐화물 중에 뭐는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한다. 그죠? 예. 옛날에는 또 달랐잖아. 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유는 뭐예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자, 7번에 소화기구 소화약제별 적응성.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대략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소화를 공부하셨잖아. 소화약제가 아마 일요일만은 아마 내일 이걸 하시게 되겠죠.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화제만 설명을 할게요. 일반화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일반화제에 쓸 수 없잖아. 그래서 B급, C급이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바가 쳐져 있는 거고, 하론 소화기는 일반화제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하루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도 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분말에는 1종, 2종, 4종 분말은 A급 쓸 수 없고, 요거는 A급 쓸 수 있죠. 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인산 암모늄 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말 중에는 인산 염류 소화약제는 동그라미고, 나머지 1종, 2종, 4종을 중탄산 염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종은 중탄산 나트륨, 2종은 중탄산 칼륨, 그 다음에 4종은 중탄산 칼륨하고 요소. 그래서 그냥 중탄산 염류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일반화제는 안 되고, 그 밑에 보세요. B급, C급에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 B급, C급용이라고 공부를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공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중에서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는 물하고 똑같다고 했었지. 소화 효과가 쓸 수 있고, 포소화기 쓸 수 있고, 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소화 용구죠. 나머지는 고체 에어로졸, 마른 모래, 질석 진주함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 K급은 어떻게 돼? K급은 주방화제죠? 주방화제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별 표시야, 눈 표시야. 어쨌든 눈꽃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뭐죠? 형식 승인 받은 것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형식 승인 받은 것만 쓸 수 있다. 우리 주방화재는 보통 우리가 주방의 식용유 화재라고 그랬죠. 식용유에 우리가 지금 주방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지금 기름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러면 식용유에 불이 붙으면 걔는 유류화재하고 똑같은 거지. 맞죠? 근데 유류화재하고 주방화재하고는 가연물의 종류는 똑같지만 실제로 완전히 달라요. 유류화재는 뭐가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점화원을 가해서 불이 붙은 거고, 그리고 그걸 불을 한번 끄면 다시 불이 안 붙는다 그랬죠. 유류나 가스는 상당히 화재가 위험하지만 한번 불이 꺼졌으면 다시 불이 안 붙는다. 근데 일반 화재는 불을 꺼도 다시 불이 막 꾸역꾸역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K급 화재는 걔는 왜 불이 붙은 거야? 누가 주방에다가 전기스파크 튀긴 거예요? 아니죠.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곳에다 내가 기름을 하고 있는데 후라이팬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화점이 된 거지. 발화점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금방 불꽃을 꺼도 다시 불꽃이 살아나는 거야. 그 후라이팬의 온도가 계속 발화점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는 골치 아프지. 한번 화재 발생하면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불을 꺼도 온도가 발화점이니까 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
냉장고 문 열고 배추, 상추 막 집어 넣으라고 하지. 배추, 상추 집어넣어야 온도가 떨어지니까 절대 물 집어넣으면 안 되죠. 물 집어넣으면 막 불꽃놀이 하는 거죠. 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막 팍 튀잖아. 그럼 옆으로 막 불꽃 다 펴지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아까 배추, 상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떨어져서 불이 꺼져요. 그리고 원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요즘에 제가 보니까 방화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화포? 방화포가 뭐야? 이불. 이불. 저희도 그거 하나 꼭 한번 앞으로 하나씩 얼마씩 안 하던데 기본 추억을 하시는데 사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방화포라고 해가지고 불에 타지 않는 이불이에요. 그거 솔직히 그거 없으면 불 못 꺼. 아까 내가 말로 뭐 배추 상추 넣으라고 했지. 배추 상추가 어딨어? 우리 집 그 비싼 게 우리 없어. 그러니까 주방 화재에 불 붙으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말로 불 끄잖아. 분말이 딱 뿌려지면 꺼지는데 다시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불을 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방화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불이니까 이불도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하죠. 뭐만 덮으면 돼? 프라이팬만 덮으면 되잖아. 그래서 걔를 갖다 싹 덮어버리면 걔는 불이 안 타는 거니까 산소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고 야 맞다. 저거밖에 불 끌 게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방화포가 없네. 이건 소화 약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불에 타지 않는 이불. 네. 그 얇은 이불 같아요. 딱 덮어주면 되는 거. 그죠? 네. 뭐 그런 개념의 것이에요. 네. 자, 대형 소화기 약재량 기준이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아까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는 뭘로 따졌나요? 능력 단위로 따졌죠. 그 능력 단위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화재 안전 기준을 좀 벗어난 겁니다, 제가. 얘는 어디 있는 거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얘도 암기하셔야 돼. 얘도 어차피 시험 범위니까. 물 소화기는 80리터 이상이면 대형이고 미만이면 소형이고요. 강화액 소화기는 60리터 이상이면 대형이고 미만이면 소형이고, 하론 소화기는 30kg 이상이면 대형이고 미만이면 소형이다. 그러면 대형, 소형 소화기를 구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 능력 단위로 하는 것은 화재 안전 기준이고, 얘는 뭐죠?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양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다.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두 개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간이 소화연구 능력 단위 또 나왔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10번입니다.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 능력 단위 기준. 자, 여러분들 그 소방 관련 법령 할 때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몇 가지였죠? 30가지였죠. 그래서 1호가 공동주택, 2호는 근생, 뭐 순서는 암기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맨 끝에 30호가 복합건축물이었어요. 근데 그 보통 복합건축물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건물에 두 가지 용도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의 건물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거야, 복합건축물은. 예. 그런데 소화기에서는 복합건축물이라는 거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소화기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층당 구한다. 1층은 업무시설이고 2층은 근생이고 3층은 판매입니다라고 하면 건물 전체는 복합이지만, 소화기를 구할 때는 복합이라는 건 없고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야. 근데 사실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한 층인데도 불구하고 반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업무, 저기는 근생. 그런 경우도 복합으로는 안 봐, 소화기에서. 그냥 업무는 업무 기준으로 능력 단위 구하고 근생은 근생으로 구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 얘기를 해주냐면 여기에 그 밖의 것이 있는데 그 밖의 것에다가 복합건축물 생각을 할까봐. 자, 여러분들 소화기에서는 어떤 특정 소방대상물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느냐? 유락시설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막 술 마시고 이런데, 그죠? 예. 그러면 유락시설이 얼마예요? 당해 용도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죠? 필요 능력 단위가 1이라는 이야기고, 실제는 얼마로 하라는 거야? 이상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예. 어려워, 우리나라 국어가. 그죠? 예. 그냥 여기다 그냥 뭐라 하면 돼? 내 기준이라면 필요 능력 단위 1단위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이상이라는 건 왜 이상이야?
실제 1 이상이 돼야 돼요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는 1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가장 위험한 건 유락시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예, 50제곱미터입니다. 나머지는 뭐야 이제? 근생, 판매, 운수, 숙박 등등등.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우리는 건축을 잘 몰라. 근데 대부분의 도시건축물들이 3번입니다. 그 밖의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자, 그 밖의 것은 뭐예요? 아까 보면 복합 빼고 29개지. 29개 중에 1번, 2번, 3번이 아니면 그 밖인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럼 그 밖에를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그 밖의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 원래는 여기 없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아. 출제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좀 게으르게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야. 길 가다가 야, 이 사람 진짜 게으르게 생겼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혹시 관리사 시험 문제 내세요? 맞대. 맞대. 그 정도 게을러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없는 걸 가지고 찾아서 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만 암기하면 돼? 1호, 2호만 암기하면 돼. 왜? 가장 중요하잖아. 위험하니까. 나머지는 뭐야? 그냥 100으로 하면 돼. 근데 좀 불안하긴 하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건축물은 3번이죠. 근데 도시건축물에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그 밖의 것이 있는 게 있어. 뭐 없는 것 같아요? 도시에는 되게 많아. 근데 여기 그 밖에, 여기 원래 도시건축물에 있으면 1, 2, 3번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없는 게 뭐냐면 종교시설. 종교시설. 이 도시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종교시설이죠. 근데 종교시설이 법이 많이 약화돼. 그러니까 법을 많이 완화시켜줬어. 왜 완화시켜줬어요? 종교시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불이 안 나. 어? 그래서 종교시설이 제일 약해. 종교시설 약해. 어? 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교회에서 불 나는 거 봤어? 못 봤어? 생각해보니까 못 봤죠? 오, 그 뭐 힘이 있나 봐, 그런 게. 그래서 이 종교시설을 조심해야 돼. 종교시설은 그 밖의 것이라는 거지. 또 하나가 있어. 교육연구시설. 학교. 그래서, 도시건축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아닌데. 이거 학교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럼 3번으로 보면 안 돼. 교육연구시설하고 종교시설은 4번입니다. 라는 거야. 왜냐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뚠박질을 잘해요, 또,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별로 없어. 그리고 웬만한 학교는 한 5층 되나요? 5층 되고 불에 탈 만한 게 사실 책걸상인데 얘네들이 불 금방 타는 건 아니잖아. 몰라, 뭐, 이래서 저래서 어쨌든 뭐, 교육 예산 아끼려고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종교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은 4번입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하나 내야지. 그러면 그냥 복잡한데 간단하게 내리려고 여러분들.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로 될까? 유락시설. 유락시설인데 320제곱미터예요. 여기에 능력 단위 얼마예요? 이렇게 나온 거야. 능력 단위 얼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네, 능력 단위는 30제곱미터가 이게 이제 우리가 실기 답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네, 능력 단위. 1능력 단위는 30제곱미터고 실제 바닥 면적은 32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67인가요? 10.67 능력 단위가 나왔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유락시설이 일반화제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걸로 할 거라고 한다면, 능력 단위를 알아야 능력 단위 충족 개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능력 단위는 10.67인데 어떤 수학이 쓸 거예요? 시험지에 있겠지. A급 3단위입니다라고 하면은 3으로 나누면 몇 개가 돼? 3점 몇 개 되죠. 그럼 4개를 설치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문제 나오고, 간이 소화 용구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단위는 최소는 안 나오죠. 최대 얼마입니까? 2분의 1까지니까 10.33까지 가능하네요. 5.33까지 가능하네요. 5.33이면 대략적으로 마른 모래를 하면 얼마 필요하나? 이렇게 문제는 끊임없이 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분명히 뭐는 주어져. 어느 시설에 몇 제곱미터. 그럼 우리는 뭐만, 이거는 분자에 들어가고. 어느 시설은 30, 50, 100.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암기하면 돼. 일 능력 단위가 얼마로 보느냐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이 표의 2배의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합니다. 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30인데요. 단 유락시설은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마감이 준불연재료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얼마로 돼야 돼? 60으로 돼야 돼. 그러면 왜?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가 반으로 줄고 소화기도 반으로 줄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30, 50, 100제곱미터. 내화 구조고 불연재료예요. 60, 100, 200. 그 밖에는 400이 되겠죠. 그래서 능력 단위를 먼저 구하고 그만 구하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소화기가 얼마의 능력 단위인지만 나오면 소화기 개수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우리는 그냥 보통 소화기 몇 개 필요해요? 그럼 그냥 해봐야 한 15,000, 6,000 하니까 그냥 많이 사다가 그냥 쭉 깔아놓으면 되죠? 이게 상식인데, 이게 시험과 연결이 되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소방시설 점검할 때 소화기의 개수도 그렇게 계산해서 하나? 그 압력 빠진 것만 보는 거 아니야, 보통? 아, 근데 너무 복잡하긴 해. 지금 점검할 게 한두 가지야. 아, 그럼 어쨌든 간에 소화기의 개수 산정까지는 힘들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야. 가장 확실한 게 33제곱미터 이상 거실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는 쉽게 볼 수 있겠지. 여기 소화기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없네요. 쓸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바쁘죠. 그래서 요거 압력계가 뭐 좀 정사 구간이만 보는 거잖아. 그죠? 네. 하고 안 하고는 그 점검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이 정도는 사실은 되게 힘들지. 그냥 우리는 요 정도. 그죠? 네. 33제곱미터만 다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근데 뭐 이동식이니까 없다고 하면 그냥 밖에 있는 거 하나 안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 또. 그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소화기 외부 표지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예, 요거 어디에 있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좀 라벨지가 있는데, 요 라벨지에 써 있는 거다.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라벨지 떼가지는 말고, 이것도 이따 또 떼가는 사람이 있어. 예,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소화기 감소 및 면제 나와 있죠? 자, 괄호 1번. 소형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런데 1번. 거기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일일이 암기할 것도 없어. 그냥 소형 소화기를 설치할 곳인데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게 다 소화 설비예요.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때? 소화기보다 설비가 더 소화력이 우수하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얘는 조금 줄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 능력 단위의 3분의 1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3분의 1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도 문제를 내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단 줄 알았더니 뭐야?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재료입니다 라고 하면은 반으로 줄죠. 거기다 여기에 옥내 소화전 설치가 되어 있어 라고 하면은 곱하기 3분의 1이죠. 이렇게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에 소형 소화기를 설치할 곳인데 대형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화 설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만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보시죠. 그럼 이 말은 지금 소화기를 줄여주겠다라는 거야?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었어. 이렇게 나왔었으면 얘는 어차피 3개로 딱 픽스되어 있는 거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화기 줄어드는 거야. 만약에 지금 여기에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5개가 아니라 이제 소화기가 아까 소화기였죠? 5개면 대략적으로 한 15능력 단위 정도가 됐던 것 같아. 15능력 단위, 능력 단위로. 그래서 5개가 됐는데 능력 단위로 3분의 1로 줄이니까 얘가 얼마로 된 거야? 5능력 단위로 된 거고 소화기는 2개가 된 거죠. 그럴 땐 아까 5하고 3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하고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소화기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소화기를 줄여주긴 해. 근데 3분의 1로 소화기가 줄었는 건 아니야.
아까는 얘가 대장이었으니까 얘가 줄어드는 관계로 얘가 대장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사실은 문구 가지고 장난칠 때는 소화기의 개수를 줄인다는 게 아니라 능력 단위의 개수가 줄은다는 거야. 근데 아까는 이게 5개였는데 얘는 6개가 나왔었어. 그럼 얘를 아무리 줄여도 소화기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능력 단위로 줄여진다는 말에 대한 부분이지 소화기가 줄어든다는 말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다만 1, 2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부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야?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감소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실컷 암기해놨더니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도시건축물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야. 그러니까 그냥 속편하게 다 하면 돼. 그래서 근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짜증나는 일이죠 이게. 그죠?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교육연구시설은 있잖아.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은 뭐죠? 줄여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맞지? 근데 종교시설은 없어. 종교시설은 끝까지 혜택을 보내. 종교시설은 또 줄여도 또 주는 거야 얘는. 기도 열심히 하시나 봐. 어쨌든 내용이 그렇다 이거야. 종교시설은 뭐다? 2분의 1로 줄어들고 또 3분의 1로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종교시설은. 근데 학교는 뭐다? 학교는 그냥 옥내소화전 설치가 되죠. 학교에 옥내소화전이 있어도 줄여주진 않을 거예요. 종교시설은 그것도 줄여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일관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법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소화기에서는 얘를 빼주고 이게 일관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어. 일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성은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법을 만들 때 별로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암기하는 사람이 힘들지 우리는. 응? 실무에서는 뭐 헷갈리면 책 찾아보면 돼. 실무에서는, 시험에서는 책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암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화기가 제일 복잡하긴 해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끄집어냈죠. 그게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대형 소화기를 설치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대형 소화기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줘요. 대형 소화기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됐죠. 그죠? 네, 이제 뭘 완벽하게 한 거야? 주 용도 설치 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일 좀 복잡했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오른쪽에 5번에 보면 부속 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예요. 추가니까 그냥 더한다고 해도 문제 없는 거죠. 사실은 얘도 추가거든요. 얘가 아까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이 있었어. 추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한다는 이야기고 얘도 추가라는 이야기니까 더한다는 이야기야. 그죠? 네. 얘를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일단 부속 용도 해야 되니까. 부속 용도가 뭐예요? 주 용도에 딸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인데요. 학원은 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내가 이 한 층, 말한 것처럼 소화기는 층당 구해야 돼. 요 한 층이 전부 다 근생입니다. 근생인데 지금 실이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복도를 다 면적을 합하면 33제곱미터보다 큰지 모르겠어. 거기도 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복도 하나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앞에 것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원인데 이만큼 정도를 막아가지고 여기다가 탕비실을 만들었어. 그냥 이제 조금 뭐 귀한 손님 오면 커피를 하나 끓여주려고 탕비실을 만들었어. 근데 탕비실에는 가스를 쓰고 있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탕비실은 학원이죠. 근데 학원인데 우리 학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래는 그냥 책걸상하고 사무실하고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가스를 쓰고 있네. 그럼 이곳은 어떻게 해줘야 돼? 위험이 더 큰 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추가로 좀 뭐 설치해줘야 되겠죠?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은 뭐여야 되지? 근생이어야 되나 식당? 네? 자, 식당이 있어. 이게 식당이야. 근데 요만큼 막아가지고 얘가 주방이고요. 여기는 음식을 먹는 홀이에요. 그럼 식당이라는 건 없지. 근생. 그러면 근생에 맞춰가지고 아까 주용도에 대해서 쫙 설치를 했어. 근데 이 주방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화기 취급하고
가스 취급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거 위험한 거죠. 다 식당이야. 다 근생이야. 근데 얘는 위험성이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 더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속 용도는 2번 보는 거야. 주용도에서 한 번 다 봤죠. 그리고 한 번 또 보는 게 부속 용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속 용도라는 거야. 부속 용도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1번. 다음의 강목의 시설. 가번, 보일러실, 아랫줄,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나번,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까지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볼 때 나번을 볼까요? 음식점, 호텔, 기숙사. 자, 그냥 중간중간 띄어서 음식점, 호텔, 저 규칙 안 써죠? 그 다음 하나가 뭐야? 공장. 이렇게 쓸게요. 네. 그 다음에 끝에가 뭐였지?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뭐뭐의 주방이야, 이게? 군사시설의 주방이죠? 네. 군사시설의 주방.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게 만약에 이렇게 쉼표가 이렇게 돼 있어, 쉼표가. 쉼표가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음식점 전체, 호텔 전체, 공장 전체, 군사시설은 주방만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지금 여길 보면 가운데 점이 찍혀 있잖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얘는 음식, 이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을 함께 쓰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음식점의 주방, 호텔의 주방, 공장의 주방, 군사시설의 주방이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렇게 읽으면 가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일러실의 화기취급소, 건조실의 화기취급소, 세탁소의 화기취급소 이런 얘기죠. 맞나? 우리 그대로 암기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번과 나번은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화기 취급 장소지. 화기 취급 장소. 얘가 부속 용도인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네요. 라는 거죠. 그럼 위험하죠. 그 다음에 다번은 뭐지?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및 배전반실. 그 다음에 라번에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다 하고 나는 뭐로 정리하면 될까? 출입이 곤란한 전기시설. 딱 2개야, 그냥. 맨 위에 있는 1호는 뭐라고요? 화기 취급 장소 이거나 아니면 출입이 곤란한 전기시설이라고만 정리하자고.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하나하나 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해 나가자고. 그죠? 예, 그래야 질리지 않는 거지. 이거를 처음부터 막 하면 그렇잖아. 예. 시험도 아마 필기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설명으로만 해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오른쪽에.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바닥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는 2개로 설치할 것까지만 할게요. 아까 제가 주방이 있었죠, 주방. 자, 주방에는 그러니까 1호에는 뭐 설치해줘야 돼, 1호에는? 가, 나, 다, 라. 4가지죠? 화기 취급 장소, 전기화재의 개념인데, 출입이 곤란하다라는 거죠. 지하구잖아, 라번이? 지하구가 출입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고. 그럼 여기에는 뭐 설치해줘야 돼? 소화기하고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설치해줘야 된다. 자동 확산 소화기가 뭐죠? 아까 우주선처럼 된 거. 보통 주방에 많아, 걔가. 소화기. 이렇게 2개 설치해줘야 되는데, 소화기는 어떻게 설치해줘야 돼? 아까 주방이 얼마라고 할까? 주방을 70제곱미터라고 할게. 70제곱미터. 그러면 70제곱미터를 25제곱미터 퍼 개로 해야 돼. 이거 좀 말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25제곱미터가 1능력 단위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25제곱미터마다 1능력 단위 소화기 하나 설치해라 이런 얘기야.
이게 1능력 단위라고 하잖아? 그럼 법이 완전히 오류야. 왜? 내가 이 답원과 라번을 능력 단위로 구했어. 구하면 뭐 할 거야? 소화기 능력 단위가 안 써 있는데. 소화기 능력 없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얘는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한 개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됐어? 2점 뭐 얼마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럼으로 몇 개? 3개. 소화기 3개예요. 주방에다가 소화기 3개 무조건 넣어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는 몇 개예요? 2개죠. 얘는 10제곱미터마다 한 개가 아니지. 10제곱미터 이하면 한 개, 넘으면 2개. 그러면 얘는 요거 2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속 용도에 설치하는 설치 개수라는 거지. 주방이에요. 그리고 70제곱미터입니다라고 하면 주방 안에다가 부속 용도에서 구한 것은 부속 용도에다가 넣어놔야 되는 거야. 딴 데 놓으면 안 되고. 그러면 소화기 3개, 자동 확산 소화기 2개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2번에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등등등. 얘는 뭐야? 그냥 굳이 1번과 비교하려면 출입이 곤란하지 않은 전기시설이죠. 맞나요? 그럼 얘는 뭐야 이제?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그죠? 예. 그래서 출입이 곤란하면 25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출입이 곤란하지 않으면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하나 빠뜨렸네. 1호의 오른쪽에 2호 볼게요. 주방의 경우에는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 화재용 소화기, K급 소화기를 써라. 여기 좀 3개 필요했죠? 이 중에 적어도 1개는 뭘로 써야 돼? K급 써라. 나머지 2개는 얘도 가능하다는 거야. 왜? 아까 주방 화재가 이 소화기로 불이 안 꺼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있어야 된다. 하나는. 그죠? 하나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입니다.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법규일 때 했죠? 우리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어디서 해야 돼요? 제조소 등에서만 해야 되죠. 자, 우리는 지금 법을 공부할 때, 소방 3분법. 뭐지? 소방 기본법. 그 다음에 공사업법. 그 다음에 설치유지법. 요 3가지를 묶어서 그냥 3분법이라 할게요. 3분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1분법부터 3분법까지. 기본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설치유지법까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요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럼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요건 어디 적용해야 돼? 얘는 가스는 위험물이 아니야. 특수가연물 그 다음에 특정소방 대상물 30개 있었잖아. 특정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위험물은 무조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잖아.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만 말하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지정수량 미만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일반 건물처럼 여기에 넣는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얘는 위험물인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면 여기서 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요 딱 써 있잖아.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데는 능력단위 얼마로 봐? 그냥 2단위로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겠죠. 그 유명한 가솔린을 볼게. 가솔린의 지정수량은 200리터죠. 그러면 내가 가솔린을 40리터에서부터 199리터 사이를 내가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40리터는 지정수량 5분의 1이죠. 199리터 지정수량 미만이죠. 여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휘발유 이 정도 취급하게 되면 뭐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요 법인데 요 법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요걸 보고 있는 거죠. 화재 안전 기준을. 그러면 얘는 B급이고 능력 단위 얼마야? 2능력 단위죠. 얘는 얼마라고? B급의 5능력 단위죠. 그러면 요 정도 휘발유 취급하면 요 소화기 하나면 충분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2능력 단위니까. 그런데 얘가 200리터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위험물 안전관리법 어디서만?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만 취급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30리터면 어떻게 되는 거야? 30리터면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고 그냥 조심해 취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제 규정이 있다라는 거지. 법에 적용을 안 받으면 내가 조심해서 하면 되는데 법에 규정을 받는다는 것은 요거 되는데 그냥 조심해서 하면 안 되잖아.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소화기도 이 능력 단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오늘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는 능력단 2단 이상. 저는 앞에 것만 하고 있는 거야. 뒤에 건 똑같은 게 읽으셔요. 또는 유효 설치 방호 최적 이내에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 장치,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수가연물의 경우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특수가연물은 위험물이 아니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야. 특수가연물은. 특수가연물 위험물 아니라고 그랬었잖아. 그죠? 얘는 어때요? 지정수량 50배마다 능력 단위 1능력 단위예요. 특수가연물은 대부분 일반화재죠. 특수가연물의 종류는 암기를 했었죠. 특수가연물은 다 일반화재인데 하나는 일반화재가 아닌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걔가 뭐죠 이름이? 지정수량은 암기하지 않더라도 종류는 봐라. 특이한 게 하나 있었잖아. 다 일반화재야. 가연성 액체. 가연성 액체는 액체니까 유리화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이 얼마라고요? 250도 이상. 그죠? 사료위험물이 되려고 하면 인화점 250도씨 미만이 돼야 되는데 넘으면 위험물이 아닙니다. 가연성 액체예요. 이렇게 했고, 근데 만약에 걔라고 하면 이제 걔는 뭐지? 50배마다 1단위인데 B급으로 1단위가 되는 것이겠지. 맞나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지정수량 500배 이상은 대형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다가 아니야 원래. 이게 다가 아니고 좀 더 있어. 근데 더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계인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잃을까 봐. 여러분들 국가하자연기준에 보게 되면 가스가 나와. 가스가. 가스 여기 있죠. 가스. 가스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 옆에 뭐가 있어 여러분들 조그맣게 LPG 가스 쓰는 데가 종종 있잖아. LPG 가스 통이 있는 가스 용기실이 있죠. 그거는 따로 봐줘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이제 걔는 가스의 양이 얼마일 때는 몇 능력 단위로 봐야 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없고 화재 안전 기준에 조금 남아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재밌게 하더라고. 근데 가스 하면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라 이런 말이야.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화기 끝났고요. 문제도 많이 나와서 풀어보셔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옥내 소화전 할게요.